두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 양수라고 했죠.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K가 여기 있으니까 왼쪽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기 때문에 3X제곱 마이너스 1은 K가 됩니다. 왼쪽 식이 3차 식이고 최고차의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죠. 이때 K를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극대점과 극소점을 지났을 때 이때만 이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극대점을 지날 때와 극소점을 지날 때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두 개가 생기는데 양수 K라고 한 거는 이 밑에 거 말고 극대점을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그럼 0과 2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제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2이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이제 K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3. 그래서 K가 3이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9번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가 나오고 오른쪽 일반항 자리에 이렇게 AK가 써 있으면은 이 값은 이제 SN이 되는 거죠. SN. 그래서 SN이 되고 SN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일반항 A는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대문자 AK로 치환하겠습니다. 대문자 AK로 치환했을 때 이제 SN은 N제곱 더하기 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데 N제곱 더하기 2N에서 N-1의 제곱 더하기 2 N-1을 빼면 됩니다. 전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분배 법칙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그러면 2N 플러스 1이 되겠죠. SN에서 Sn-을 뺀 이 일반항은 대문자 AN, 대문자 AN이 2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SN에 1을 대입하면 3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항 찾은 거에도 1을 대입하면 3이 되죠. 그 첫째 항이 1차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는 거고 첫째 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 S에서 나온 값이 진짜 첫째 항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1차였으므로 이제 AN은 여기서 2 n-1 an 분의 1이 2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때 an과 이 식을 자리를 바꿔 써보면 일반항 an은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그마에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 n1부터 10까지 부분분수가 되죠. 부분분수가 돼서 D에서 앞에 걸 빼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부분분수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과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오른쪽 식을 통분하면 왼쪽 식이 딱 됩니다. 됐고 2분의 1 앞에 있었고 1부터 대입해보면 1 빼기 3분의 1 2를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죠. 계속 없어질 테고 10을 대입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맨 앞에 있는 1 빼기 21분의 1 그럼 21분의 20이 되고 약분하면 21분의 10이 되겠죠. 양수 K에 대해서 0, 2, 3 그래프에서 이제 근이 0, 2, 3인 거죠. 그럼 P의 좌표가 2, Q의 좌표가 3. 이 곡선이 원점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에서 만났죠. 둘러싸인 부분이 A고 B일 때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뺐더니 3이다.
이때 K의 값은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서 3이라고 했는데, 자, 넓이는 양수입니다. 양수 값이 나왔는데 빼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그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정적분하면 음수죠. 그 정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A와 B를 한 번에 정적분 해버리면 그 값이 3이다.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 그냥 하면 그 값이 3이라는 얘기죠. 정적분 하면 되니까, 자, fx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0부터 3까지 fx 전개하는데 k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빼줘도 됩니다. 상수는 앞으로 빼주고 뒤에 식만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3이 되고 적분을 해보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되고 0부터 3까지 이 값이 3. 3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81 마이너스 9, 5, 45 더하기 9, 3, 27 이 값이 3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8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4분의 72죠. k 곱하기 4분의 9가 3이 되고, 그럼 k는 3 곱하기 9분의 4가 돼서 약분되면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 위의 점 중에서 직선 y는 2tx-1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점이 p다. 그럼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2t가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가장 가까운 점이 됩니다. y는 x제곱을 미분하면 y는 2x가 되기 때문에 2x가 기울기 2t가 되려면 x가 t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p의 좌표가 t인 겁니다. t, 대입해서 t제곱. 이게 p의 좌표. OP가 직선과 만나는 점을 Q. 그럼 직선과 직선이 만난 점은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죠. 직선 OP는 원점을 지나가고 P의 좌표가 t, t제곱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t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그냥 tx입니다. 원점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y는 tx와 2tx 빼기를 연립하게 되면 2항에서 tx는 2항하면 1. 그래서 x는 t분의 1이 되고, 그럼 x가 t분의 1이니까 q의 좌표가 t분의 1, 대입하면 1이 되죠. t분의 1, 1. p와 q의 좌표를 찾았고, 리미트 t가 1에 자극한일 때, 1에 왼쪽에서 다가갈 때 1-t분의 pq의 길이는 루트 x좌표 t분의 1에서 t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 1 빼기 t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서 이제 극한값 찾아주면 되겠죠. 자, 리미트 t가 1-1 때 1 빼기 t분의, 이 앞에 가로 분수가 t분의 1이 있는데 이 t분의 1이 번거로우니까 이 t분의 1을 요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루트 t분의 1을 이 가로 밖으로 빼내면 제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t제곱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가로 안에서는 t분의 1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t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루트 안에서 1 빼기 t제곱의 전체 제곱, 1 빼기 t제곱의 전체 제곱이 묶이죠. 1 빼기 t제곱의 전체 제곱이 묶이면서 남는 거는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됩니다. 앞에 식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를 벗겠죠. 루트를 벗으면서 절대값 생길 텐데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t제곱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부호 안 바뀌고 그냥 1 빼기 t제곱으로 루트 밖으로 나옵니다. 루트 t제곱분의 1 플러스 1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 빼기 t가 약분되죠. 이거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1-t, 1 플러스 t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1-t를 약분하고 나서 다시 t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2가 되고 여기서 1 더하기 1 루트 2가 되죠. 그리고 극한값은 2루트 2가 됩니다.
자,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 첫 번째 항은 모르는 상태로 A 두 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됐죠. 세 번째 항도 모르고 네 번째 항도 모르지만 이 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입니다. 자, BN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D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B의 첫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항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되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D,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D,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 항이 있고 B는 1, 2, 3, 4, 5 그럼 B는 이렇게 두 개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D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D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D가 되겠죠. 이때 이 항이 B의 첫 번째 항, B의 두 번째 항, B의 세 번째 항, B의 네 번째 항, B 다섯 번째 항은 BN 수열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에서 2D가 커졌죠. 마이너스 8 더하기 D에서 2D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BN의 수열은 등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BN 수열도 등차 수열. 근데 등차가 2D고 AN은 등차가 D고 이때 A와 B의 교집합이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20의 값의 합은 그래서 BN 수열과 AN 수열에서 교집합이 3개라는 얘기인데 3개가 겹칠 때 이렇게 차례대로 3개가 겹치진 않겠죠. 왜냐하면 등차가 D고 이건 등차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여기서 이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 두 칸 뛰어넘은 여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됐을 때 밑에서 이렇게 3개가 됐든 이렇게 3개가 됐든 겹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3개가 이렇게 겹쳤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마이너스 4 더하기 3D와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똑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3D, 3D 같을 수가 없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는 안 되고 그 다음 3개가 이렇게 3개가 겹쳤을 때 가장 큰 마이너스 4 더하기 3D와 마이너스 8 더하기 5D가 같을 때는 이 항에서 2D는 4가 됩니다. 그래서 D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D가 2인 상태에서 A20 그럼 A20은 첫째 항 더하기 19D죠. 첫째 항 더하기 19D. 근데 아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첫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38을 하게 되면 32가 되죠. 그래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3개랑 겹친 경우 가장 큰 마이너스 4 더하기 3D와 마이너스 8 더하기 7D가 같아야 되고 이항하면 4D가 4가 되기 때문에 이제 D는 1입니다. 그럼 D가 1이면 20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19D였고 첫째 항이 D가 1일 때 첫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하기 19가 되면 14가 돼서 32 더하기 14는 46이 됩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BC가 3, 요 밑변의 길이가 3, CD 길이가 2,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 DAB의 크기가 2분의 8보다 크다. 요 각이 둔각이 되거죠.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AC는 모두 예각삼각형이고 선분 AC를 1대1로 내분한 점, 요 2라는 점이 1대2로 내분한 점이 되고 두 성분이 만나는 점을 P1, P2로 하고 밑에서 만나는 거를 Q1, Q2로 했을 때 P1, P2와 Q1, Q2의 길이의 비가 3대 5루트 2고 ABD, 삼각형 ABD는 연결해 줘야겠죠. ABD 삼각형의 넓이가 2일 때 AB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AD의 길이의 값은 자, 처음에 주어진 게 이 길이가 3이고 2가 2인데 코사인 세타 값을 가르쳐 줬습니다. 3, 2이고
코사인 세타 값을 알기 때문에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은 양변 2 곱하기 3분의 제곱 4 더하기 9 이제 a제곱이 되는 거겠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3을 곱해서 13이기 때문에 39 마이너스 3a제곱 이항하게 되면 3a제곱은 11을 더해서 51 그러니까 a제곱은 17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는 루트 17이 됩니다. 그 다음 가르쳐준 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죠. 1대1로 내분한다. 그럼 1대1로 내분하면 요 지름, 작은 원의 지름과 이제 큰 원의 지름의 길이도 1대1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도 1대1가 됩니다. 그럼 반지름을 R하고 놓으면 이쪽 반지름은 이제 2R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 값은 3분의 2 루트 2가 되야겠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고 삼각형에서의 사인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3분의 2 루트 2분의 Q1, Q2 선분 Q1, Q2는 2R R은 반지름 그래서 4R이 되겠죠. 4R 위의 삼각형에서 이 둔각의 각도가 알파라고 놓는다면 사인 알파 분의 P1, P2 이 값은 2R이 되죠. 이 문제에서 P1, P2 대 Q1, Q2는 3대 5 루트 2다. 그럼 P1, P2는 분모를 곱해서 2R 사인 알파 대 Q1, Q2는 분모를 곱해서 3분의 8 루트 2R은 3대 5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R 생략해주고 내항끼리 곱하면 8 루트 2는 둘이 곱해서 10 루트 2 하고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 2 약분한 후에 10분의 8이니까 이제 5분의 4가 되겠죠. 그 사인 알파는 여기가 이제 5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위의 삼각형 넓이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AB를 이제 A로 놓고 AD를 이제 B로 놓는다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알파 얘가 넓이가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인 알파가 우리가 5분의 4로 구했죠. 그래서 5분의 4가 되면 AB 둘이 곱한 값은 약분돼서 5분의 2 오른쪽에 곱하면 이제 5가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사인이 5분의 4인데 코사인은 제곱해서 1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5분의 3인데 아까 처음에 둔각이라고 했죠. 둔각. 여기서. 0보다 큰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둔각이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은 양변 2AB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7이 되죠. 근데 AB가 아까 5였죠. AB가 5였기 때문에 여기가 10이 되면 약분되죠. 이렇게 2. 그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7 이항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1 물어본 거는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A제곱 B제곱은 11 AB는 5 그래서 10이 되고 이 값은 21 그럼 A 플러스 B는 양수기 때문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루트 21이 됩니다. 루트 21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식은 한 번 미분한식이죠. 근데 한 번 미분한식이 지금 4차식인데 4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에 미분한식은 이제 5차식이었을 겁니다. 지금 속도는 4차식이 됐고 그는 0과 1과 A와 이제 2A가 있죠.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방을 한 번만 바꾸도록 지금 A 값이 뭔지 모르는데 운동방을 한 번만 바꾸라는 얘기는
X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0, 1, A, 2A에서 최고점이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0, 1, A, 2A 이렇게 X축을 뚫고 지나가면 얘네들이 운동방향이 바뀐 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접하면 괜찮죠. 이렇게 접한 거는 운동방향 바꾼 게 아니죠. 그냥 멈췄다가 같은 방향으로 다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또 다시 내려와야겠죠. 4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뭐 한번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접하는 건 중근이기 때문에 이 A, 2A가 0이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 그럼 A가 0이면 근을 0, 0, 0 그리고 1을 갖겠죠. 또 A가 1인 경우 그럼 A가 1이면 0, 1, 1, 2를 갖겠죠. 그 다음 2A가 1인 경우 2A가 1이면 A가 2분의 1이니까 0, 2분의 1, 1, 1 0, 2분의 1, 1, 1 이렇게 근을 갖는 경우가 됩니다. 0, 0, 0, 1을 근으로 갖는 경우의 그래프는 0에서 3중근이기 때문에 3차 곡선처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1을 지나가야겠죠. 다시 쭉 내려오는 거. 0, 1, 2는 0에서 근을 일단 하나 갖고 1에서 접한 후에 다시 2가 되는 거. 이렇게 0, 2분의 1, 1, 1은 0, 2분의 1에서 근을 하나씩 갖고 1에서 중근을 갖는 거.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3개가 생기겠죠. 근데 0부터 2초까지 0부터 2초까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 2 여기는 이게 될 거고 2는 이쪽에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에서 세 가지를 물어본다 그랬죠. 자, 미분한씩 속도를 주어지고 항상 세 개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위치. 위치는 처음에 출발한 점을 더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출발한 점에다가 적분한 값을 더하면 되고 그다음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합니다. 그냥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그다음 움직인 거리가 있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죠. 그럼 그냥 적분하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1까지는 플러스가 나오고 1부터 2까지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0부터 1까지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까지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럼 이렇게 그래프 3개를 놓고 봤을 때 최대값은 당연히 가운데 있겠죠. 왜냐면 플러스니까. 물론 여기가 엄청 넓고 여기가 좁아가지고 얘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림상 봤을 때는 두 번째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 계산하고 이게 답이 만약에 없다면 이제 이걸 해보고 얘를 제일 마지막에 봐야겠죠. 얘는 마이너스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를 가지고 적분을 한번 해보면 최고 차이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었고 0에서 근을 하나 갖고 1에서 근을 두 개를 갖고 2에서 하나 갖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가 있고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되고 전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플러스 5x 숫자 마이너스 2 다시 전개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얘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32 더하기 16 마이너스 3분의 8, 5, 40 더하기 이제 4가 되죠. 그럼 20 하고 이제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 15로 통분하게 되면 15 3을 곱하면 96 5를 곱하면 200이 되죠. 그럼 15분의 296이 되는데 15분의 20이 이제 300이죠. 300에서 296을 빼게 되면 15분의
4가 돼서 15분의 4가 3번에 있죠. 그래서 3번이 되고,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첫 번째 것도 해보고 두 번째 것도 해보는데, 이제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거보다는 첫 번째 거 하면 되죠. 근데 이게 1과 2인데 2는 이제 한 2쯤에 있을 테니까 더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값은 이제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자, 첫째 항은 K이고, 근데 첫째 항이 K인데 K는 지금 자연수였죠. 그래서 K는 양수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그 전항이 양수면은 이렇게 더해주고, 음수면은 계산 이렇게 해주고, 양수면은 이렇게 해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3, 4, 5, 6이 곱했더니 음수다. 다 써가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를 다 나눠서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이제 K인데 첫 번째 항은 이제 양수였습니다. 양수. 그다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항은 A2죠. 그럼 A1 첫 번째 항 K에서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해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값은 이제 음수가 되죠. 두 번째 항은 음수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항, 이제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다가 4 마이너스 K를 해야겠죠. 그럼 이게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제 2 마이너스 K가 이제 양수일지 음수일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부터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지금 세 번째 항이 2 마이너스 K가 나왔고 얘 값이 만약에 양수였으면 네 번째 항은 이제 2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무조건 음수죠. 왜냐하면 K가 잔수이기 때문에. 그 네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가 되고 네 번째 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에서 8 마이너스 K를 하게 됩니다. 그럼 8 마이너스 K를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4 마이너스 3K에서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럼 다시 양수일 때, 이것이 양수일 때 A 여섯 번째 항은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K가 되고, 이게 만약에 음수였으면 여섯 번째 항은 4 마이너스 3K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K를 하게 되면 14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이제 부호에 따라서 A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까지 다 구해봤습니다. 이 조건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의 곱이 음수라고 했죠. 음수. 그럼 여기서 양수, 음수,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K인데 K가 잔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양수, 음수였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겠죠. 자연수 K를 찾아보면 2-K는 양수가 됐으므로 K가 2보다 작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가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4보다 2K가 커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K가 커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지금 2보다 작은 상황에서 다시 얘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4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4보다 3K가 커야 되고 3분의 4보다는 커야겠죠. 3분의 4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마지막 것도 계산해보면 14 마이너스 4K가 음수가 돼야 되고 14보다 4K가 커야 되고 2분의 7보다 K가 커야겠죠. 근데 2분의 7보다 크다, 근데 2보다 작다. 이런 K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K 값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A 세 번째 항인 2-K가 양수일 때를 계산해 봤는데, 이제 A 세 번째 항인 2-K가 이제 음수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2-K가 음수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2-K 더하기 6-K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2K가 되고 8-2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서 해봐야겠죠. 양수일 때 8-2k가 양수면 다섯 번째 항이 8-2k에서 -8 -k가 되면 -3k가 되죠. -3k는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음수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3k에서 더하기 10 -k가 됩니다. 그러면 10 -4k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이 이제 음수인 경우, A 네 번째 항이 음수였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8-2k에서 8 -k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16 -3k. 그럼 16 -3k가 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양수였으면은 여섯 번째 항이 16 -3k에서 -10 -k를 하게 되면 6 -4k가 되고, 음수였다면 16 -3k에서 플러스 10 -k를 했겠죠. 그래서 26 -4k가 됩니다. 이 첫 번째 경우부터 A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2-k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k가 이제 2보다 커야 됩니다. 2보다 커야 된다. 이 값이 양수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2k 이항하면 k가 이제 4보다 작은 거죠. k가 4보다 작다. 자, -3k는 당연히 음수죠. 됐고, 여기서는 10-4k가 음수려면 0보다 작아야 되고, 이항했을 때 10보다 4k 4로 나누면 2분의 5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5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는 3이 있죠. 3. k가 3이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고 2분의 5보다 큽니다. 그래서 k가 3일 때 성립합니다. 이제 k가 3인 게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k가 2보다 컸었고, 이제 마이너스 된 거는 8-2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항하면 k가 지금 4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가 또 플러스였으므로 0보다 크면 이항해서 k가 3분의 16보단 작아야겠죠. 여기서는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4k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3보다는 k가 커야 됩니다. 그럼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크니까 결국엔 4보다 큰데 3분의 16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k는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k가 5면 3분의 16보다 작은 거 맞고 4보다 크기 때문에. 마지막 경우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돼야겠죠. 0보다 크다. 마이너스일 때 k가 2보다 컸고, 마이너스일 때 k가 4보다 컸습니다. 그 마이너스 됐을 때는 16 -3k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항해서 3k, 그럼 3분의 16보다 k가 커야겠죠. 그리고 26 -4k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4k가 2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4분의 26보다 작아야죠. 그럼 k가 6이 되면 되겠죠. 3분의 16보다는 크고 4분의 26보다 작은 거는 k는 이제 6이 되면 성립합니다. 그럼 k가 3, 5, 6일 때 성립하므로 다 더하게 되면 8 더하기 6,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3차 함수는 x는 1에서 극소이다. fx의 극소값이 -2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 자, x는 1에서 극소면 f'1은 0이 돼야겠죠. 그때 극소값이 -2라는 것은 f1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1은 1을 대입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a는 -2, 2a 더하기 b가 -2가 돼야 되고, fx를 미분해 보면 3ax제곱 더하기 b가 되므로 1을 대입했을 때 3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면 -a는 -2가 되므로 a는 2가 돼야겠죠. a가 2면 b는 이제 -6이 됩니다. 아까 미분한 식이 3ax제곱 더하기 b였는데 a가 2였고 b가 -6이었으므로 6x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 인수분해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돼서 아까 1일 때 1에서 극소를 가졌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찾으면 되는데 원래 fx식이 a가 2였으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였죠. 이 식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가 돼서 극대의 값은 6이 됩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x는 a sin bx 더하기 8 마이너스 a. 그럼 최대값은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죠. 그래서 a 더하기 8 마이너스 a. 그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8 마이너스 a이므로 8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조건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컸으면 이걸 구할 수 없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라는 거는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럼 a는 4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4 sin b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 최대값이 8, 최소값이 0, 중간값이 4인데 x의 개수에 b가 있기 때문에 원래 주기 2파이 나누기 x의 개수, 그 값이 여기가 되겠죠. b분의 2파이. 자, 조건나 0부터 2파이까지 fx는 0, fx 0 되는 점은 요 점이죠. 요 점이 4개다. 지금 주기가 b분의 2파이인데 이때 0이 되는 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4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때 여기가 2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b분의 2파이가 4개 나와야겠죠. b분의 2파이가 4개 나왔더니 그 값이 2파이가 됐다. 그럼 b는 4여야 됩니다. 그래서 a가 4고 b가 4니까 이 둘이 더한 값은 8이 돼야겠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식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는 2차 함수입니다. 이때 함수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자, 0을 먼저 대입해보면 g0은 이제 0이 돼야겠죠. 또한 미분에서 g'x는 이제 f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적분하면 gx가 되는 관계에 있는 거죠.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F9라는 거는 이 F 함수의 미지수를 전부 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제 9를 대입해야겠죠. 자, 1보다 큰 범위에서 x에 대해서 gx. 그럼 gx는 fx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fx식이 주어져서 gx를 구할 수 있죠. gx는 저 식을 적분해보면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데 아까 gx가 원점을 지났죠. 원점을 지났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이제 c가 0이 됩니다. 이제 gx는 최고차항의 양수인 3차함수가 됐는데 3차함수 개형은 극값이 없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 극값을 가지면 이제 두 개를 갖겠죠. 이렇게 두 그래프의 개형 중 하나인데 gx가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면 4가 제일 작은 값이죠.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1이 이쪽에 있고 4가 이쪽에 있으면 1이 더 작지 4가 제일 작은 건 아니죠.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4가 제일 작다. 이 그래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4가 항상 작다. 그럼 4가 극값이 돼야 되는 거죠. 1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4가 가장 작기 때문에 4는 이 극값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절대값 gx 그래프가 절대값 g3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이 그래프가 x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래프가 여기 저표 올라오겠죠. 저표 올라오는데
아까 1은 여기보다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3은 더 이쪽에 있겠죠. 근데 3이 이쪽에 있는데 3이 제일 작냐? 3이 제일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가 여기 있고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접혀 올라오는데 4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올라오죠. 이때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3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2점. 그래야지 3보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3이 절대값의 최소값 0이 되는 겁니다. 3,0을 지나고 이 4는 음수 쪽에 있다가 절대값에 의해서 좁혀 올라오면 3,0 함수값이 0인데 0보다는 이 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또한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므로 y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0,0. 그래프를 이제 다시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극소점이 되는 값이 x가 4고 이 점은 3이 되고 이 나머지 한 점은 이제 모르죠. 알파. 여기는 0. 그래서 gx식은 근이 0, 3, 알파가 됩니다. 그다음 최고차항 계수는 아까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3알파. 정리해보면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알파 x제곱 더하기 알파 x가 되겠죠. 4가 극소가 됐었죠. 그래서 미분해서 g'x를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x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gx 그래프가 4일 때 극소점이었으므로 이 미분한 식에 4를 대입하면 0이 돼야겠죠.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알파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8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알파는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8은 3분의 5알파이므로 알파는 이제 5분의 24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찾았고 이제 물어본 거는 F9를 물어봤습니다. 자, F9는 요 식에 대입했을 때 G'9랑 같겠죠. G'9. 그럼 G'9는 이 식에 9를 대입해서 9를 대입하면 G'9는 99, 81, 9, 28 9를 대입하면 3은 약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5알파가 됩니다. 81에서 18을 빼면 63이고 알파가 5분의 24였기 때문에 24를 빼게 되면 39라는 값이 나오죠. 실수 t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ft라 하자. 자, y는 t 빼기 로그 2x. 자, 로그 2x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이동. 그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t를 모르지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두 번째 식 y는 2의 x승 밑이 2이기 때문에 1보다 커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모양인데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t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이때 이 교점의 x좌표를 ft라 하자.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이제 ft가 되죠. 자, 보기에서 명제에 대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ABC 값을 정할 때 ABC를 더해라. 자, 기억이 참이면 100점, 거짓이면 0점, 니은이 참이면 10점, 디귿 참 1점. 참거짓을 판단해서 이 점수를 다 더해서 답을 적으라는 거죠. 자, 기억 F1이 1이고 FT에서 T의 값이 1이면 그때 X좌표가 1이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리고 F2가 2이다. 자, 그럼 1을 대입해보면 2에 X-1 그리고 1 마이너스 로그 2x.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2의 영승은 1이 되고 x에 1 대입하면
로그 2의 1은 0이기 때문에 1이 돼서 t가 1일 때 x 좌표가 1 맞죠? 또 f2가 2냐? 그럼 t가 2일 때 자, t가 2면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겠죠?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2의 영승은 1이 되고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2에서 1 빼면 똑같은 거 1, 1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x가 이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니은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 x좌표도 증가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t의 값이 증가하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더 많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점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또한 t, y축 평행이동이죠. y축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간다면 이 교점의 x좌표도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t값이 증가하면 이 교점의 x좌표도 따라서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니은 맞죠. 디귿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 ft는 여기 있는데 t는 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왼쪽에 있는 x좌표 t보다 ft가 항상 크거나 같냐. 자, 그럼 t를 대입해보면 이 함수에 대입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t, t 마이너스 로그 2t가 되죠. 그 다음에 아래점 이 점은 t, 여기다 대입해서 t, 2의 t 빼기 t 지수가 0이 되므로 1이 됩니다. 그러면 y좌표인 t 빼기 로그 2t에서 1을 빼면 이게 항상 크거나 같냐 항상 위에 있냐 라는 건데 자 t 빼기 1이 이항하면 로그 2t 자 로그 2t는 1,0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는 1을 지나갑니다. 이 콤마를 지나가고 1,0을 지나가는 이런 곡선이죠. 이 곡선이 t-1, t-1은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죠. 그럼 이 직선이 이 로그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여기에서는 로그 함수가 더 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직선이 크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얘가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죠. 1과 2에서는 이제 t값이 이 반대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고 기억이 맞았기 때문에 100, 니은이 맞았기 때문에 10,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0이 돼서 110이 됩니다. 22번 정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그러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2a가 되면서 0에서 중근을 갖고 2a에서 근을 갖죠. 또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면서 x로 묶었을 때 0과 3분의 4a 여기서 이제 극값을 갖죠.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원점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2a에서 이렇게 또 다른 한 근을 갖고 극값은 이제 3분의 4일 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쪽이 2a가 되고 원점이 되고 극값은 이제 3분의 4a에서 갖는 거. 이렇게 두 그래프가 될 수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f'10의 값을 구해라. x1 빼기 x2분의 fx1 빼기 fx2 자 이거는 x1이라는 점과 x2라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이거는 x2와 x3라는 점, 이 두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 근데 평균 변화율의 곱이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3차 곡선 위에서 서로다른 세 점에 대해서 두 점의 기울기와 두 점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한 점이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x1과 x2의 평균 변화율, 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x2와 x3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값이 양수고 음수면 둘이 곱했을 때 이제 음수가 됩니다. 또한 이 x2는 꼭 극값이 아니어도 되죠. 극값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결론적으로는 x1과 x3 요 사이에 이제 극값이 존재하면 됩니다. 자, 또한 반드시 극대값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극소값이 되어도 상관없죠. 여기 x1 있고 x2가 있고 이쪽에 x3만 있으면 이렇게 돼서 두 기울기의 곱이 이제 음수가 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열린 구간 여기 안에 존재된다. 이 구간은 이제 구간의 길이는 이제 1.5가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풀어보면 원점 0일 때가 이제 극대값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이 구간 안에 들어오게끔 하면 되겠죠. 그럼 구간 안에 들어오려면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이제 0이 들어오죠. 그래서 K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니까 0이 안 들어오고 K가 0이면 0부터 2분의 3까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0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 3분의 4a 여기서 a 값이 1이었다. a는 정수였기 때문에 a가 1이면 3분의 4, 3분의 4는 1.333 정도 되겠죠. 이때 k는 0이 되겠죠. 0 되면 0부터 1.5까지 들어오죠. 또한 1도 됩니다. 1이면 1부터 2.5까지 1부터 2.5 사이에 이 값이 들어오죠. 그다음 a가 2일 때 a가 2면 이 값이 3분의 8이 되고 3분의 8은 2.666 정도. 그러면 k가 2면 2부터 3.5까지는 들어오죠. k가 3이면 안 들어옵니다. 또한 a가 3이면 4가 되죠. 그럼 4가 됐을 때 k 값은 이제 3이면 3부터 4.5까지. k가 4면 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k를 찾는데 k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1이 나왔고 12가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a가 4면 3분의 16 3분의 16은 5.333 정도 되겠죠. 그럼 k 값이 4면은 4부터 5.5 4부터 5.5에 들어오죠. 또한 5는 5부터 6.5 5부터 6.5 사이 들어옵니다. 그럼 성립하는 k 값의 곱이 20 12를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선 안 될 것 같고, 따라서 두 번째 그래프 정수 a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 여기서도 원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 성립하겠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333이 되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0.5까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0.5 사이 들어오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0.5 마이너스 1과 0.5 사이에 이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밖에 성립 안 하고 다시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2.666이 되겠죠. k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5까지 마이너스 2.5 사이 들어오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5,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2.666이 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4일 때 성립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3일 때도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5까지니까 요 사이에도 마이너스 2.666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곱했을 때 12, 아까 마이너스 1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딱 성립하죠. 그래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이므로 대입해 보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 되겠죠. 자, 미분해 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8x가 되고 f'10을 대입하면 380 더해서 380이 됩니다.